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꾸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네, 올해도 저희 독감은 본격 게스트 북 토크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나 반가운 게스트가 나오셨는데요. 추리소설 읽는 독서광 정 교수님, 정준영 씨 나왔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가 마음에 들어요? 항상 이렇게 추리소설을 주로 읽긴 하지만 음흠. 오늘은 또 다른 소설을 들고 왔기 때문에 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추리소설만 읽는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서 오, 나온 것이기도 하니까 네, 오늘 그냥 독서광 정준영으로 네. 정 교수님만 빼달라는 거구나. 정 교수는 좋아. 아니요. 그건 말 안 했어. 그냥 독서광 정준영으로 네. 오늘은 출연하겠습니다. 네. 독서광 정준용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본의 아니게 브라운 컬러로 오늘 맞췄어요. 절대 짠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짠 건 아닌데 아주 절묘한 또 어떤 코디네이션이고요. 게다가 저희 PD님이 신년 첫 저희 녹음이라고 이렇게 포유춘 쿠키를 선물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첫 게스트라서 먼저 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잘 먹을게요. 발가락 선생님, 네. 그 다음에 저 꿈이 받았습니다. 포유춘 쿠키 먼저 우리 한번 이거 까볼까요? 네. 이거 집에 가서 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있어요? 이러는데 아니요. 지금 당장 해보고 싶어요. 네. 느낌이요. 네. 가면 또 깨질 거. 네, 그럼 우리 발가락부터 깨서 네.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깨보겠습니다. 네. 뭐 이빨로 깨는 거 아니야? 아니, 손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네.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빛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와! 발가락. 여기 독감에서 깼으니까 이게 독감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여태까지 노력 많이 했잖아요. 네네. 아니, 그리고 진짜 계속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했는데 좀만 기다리래요. 저만 기다리면 되죠? 네, 기다리는 거 말고 저만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독감도 기다리면 뭔가 많이 나오나요? 그럼요. 많이 나오죠. 네. 우리 게스트님. 게스트님. 네. 뭐가 있을까요? 게스트님. 오, 게스트님. 와, 기대. 두구두구두구. 사소한 것들을 소중히 해야 할 시기이다. 그것들이 삶을 이루는 버팀목이 된다. 뭐 와닿는 게 있어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거 되게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고 놓친 것들을 항상 아까워하면서 지내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얻은 것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뭐 친구들끼리도 뭐 관계 틀어지지 않고 뭐 나름 그래도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여행도 한 두어 번 갔다 와가지고 국내 두어 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얻었던 것들은 정말 그렇게 그것들도 너무나 소중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항상 내가 얻지 못한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만 연연하면서 살면 참 이거 진짜 정말 남는 건 없이 오히려 계속 잃는 사람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소중한 것은 가까운 곳에 있다. 네, 맞아. 그리고 약간 계속 상향 비교하는 사람들이 불행하대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 교훈을 얻고 싶네요. 네. 그러면 저 해볼게요. 저도 손으로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하겠지만. 네. 와. 모래. 길에서 우연히 옷구슬을 얻어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옷구슬을 이거 맞아? 나 잘못 읽은 거 아니지요? 옷을 얻을 운. 재물 운이 상승하고 겸손이 필요하다. 복권 사야 되겠다. 복권. 이거는 굉장히 약간 점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예언인데요. 예언인데요. 재물 운이 상승하고 겸손이 필요하다. 나 겸손해야지. 겸손 어디서 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재물운이 중요한 거잖아. 지금 겸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 살게요, 여러분. 오늘 밥 살게요, 진짜. 이거 무슨 옷구슬을 그러면 꾸미가 밥을 사게 되면 노력한 결과가 빛을 보는 게 저군요. 네, 사소한 거를 내가 밥 사는데 사소한 거로 종결이 되네요. 재밌어, 진짜. 꾸미가 한 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가보로 생각해서 코팅할까봐요, 이 메시지. 근데 제가 이거
제가 미국 여행 갔을 때 그때 중국 음식점 가가지고 중국 레스토랑 가가지고 그때도 팝콘쿠키를 했어요. 네네. 거기서는 이제 be most affectionate today라고 적혀있는데 오늘 하루도 더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되게 짤막하게 들어있더라고요. 와. 그때 약간 그때는 뭐 그냥 듣기 좋은 말 써놨네라고 써놨는데 나중에 약간 내가 좀 지금까지 좀 부정적으로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구나. 이게 묘하게 이게 나와서 처음에는 좀 듣기 좋은 말 써놨네. 그럭저럭 그냥 그런 생각만 하는데 나중엔 이 글귀를 통해서 뭔가 좀 삶을 좀 좋게 리플렉션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럼 여러분 여기 겸손이 필요하다는 제가 겸손하지 못했나 봐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겸손하라고 밥을 사라고. 알겠습니다. 재물은 있으니까. 네네. 재물이 있으니까 더 겸손해도 되겠다. 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럼 우리 오프닝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올해 레졸루션이라고 할까요? 올해 어떤 결심?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면서 시작해 보죠. 정준영 씨는 올해 어떤 결심이 있나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독서광이지만 또 제 이름으로 소설을 쓰고 그걸로 출간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작년에 약간 좀 지지부진했고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전무했는데 올해는 약간 좀 공격적으로 뭔가 좀 공모전이나 신인상 같은 곳에 좀 도전해가지고 뭐 수상이 제일 좋지만 설령 그게 안 되더라도 약간 좀 최종 후보작이라도 이름이 실렸으면 하는 이게 그게 일단은 제 2021년에 신축년의 목표입니다. 와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또 공표를 하는 게 출사표가 돼서 또 아주 큰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작가로 나오시면 되는구나. 책을 들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고 싶어요. 꿈을 이루게 해드릴게요. 제가 겸손과 옷구슬이요. 꿈에도 뭐 있어요? 발가락은? 저는요? 저는 코로나만 그냥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걸로 올해 소원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발가락이 제가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럼요. 발가락이 뭔가 큰 정신적인 명랑함과 긍정성으로 코로나를 종식시켜주세요. 네. 큰 소원입니다. 네, 저는 약간 약간 지금까지 너무 연연했던 것을 좀 내려놓자 그런 느낌이에요. 뭘 내려놓는데요? 그래서 step out of the comfort zone이라고 약간 안정적인 거의 존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지금 너무 막 안전적인 존을 지키려고 막 아웅부당 했던 것을 아웅부당 이런 말이 있나요? 아둥바둥 했던 거를 좀 내려놓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한 해가 되자 그거를 생각했어요. 좋은데?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주관적 규범으로 누구는 뭘 해야 되고 사회에서 원하는 무드는 뭐고 방향은 뭐고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지고 취할 거 취하려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 했는데 거기에서 다 좀 해방돼가지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컴포트존을 떠나자. 이게 잠깐만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소설이 이런 주인공을 그리나요? 결국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다는. 그러니까 좀 있어요. 방금 얘기하시니까 뭐 20대는 뭘 해야 되고 30대는 뭐 슬슬 있잖아요. 취업도 뭐 안정적으로 뭐 해야 되고 40대 때는 뭐 결혼해서 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뭐 어쨌든 사회적으로 뭔가 약속된 사회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스테레오타입에서 뭔가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좋아요. 그렇게 해석해 주셔서 굉장히 지금 소설과 맞닿아 있는 그렇군요. 그렇네요. 아무튼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너무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꼭 이렇게 막 이렇게 얽매여 있던 거에서 이렇게 진짜 step out of comfort zone, my comfort zone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 정말 이상해질지도 모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겸손해지라 그랬는데 겸손하지 않은데. 그러게 이상하게 겸손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재물운이 상승한다니까 별짓을 다 해도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한 권의 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쇼콜라 쇼콜라. 김민서의 장편 소설입니다. 네. 네. 이런 책을 무서운 책 맨날 읽으라고 했는데 이 책 어떻게 소개하게 됐어요? 일단 뭐 저도 이 책을 제가 들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을 들고 오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는 몇 번씩이나 이 책 선별한 거를 막 내용을 찾아봤잖아요. 왜냐면 정조인 씨가 이게 4번째인데 네. 여태까지 3권의 책이 전혀 다른 분야였잖아요. 추리소설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네. 이 책 제목부터 네. 다르고 청취자분들에게 그동안 추천했던 걸 한번 리마인드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에 스노우맨. 노르웨이 추리소설이었죠. 아. 요네스부의 스노우맨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 추리소설 그 문은 아직 닫혀있는데 네. 이시모치 아사미.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위남 슈노 마사유키. 네. 다 무시무시한 내용들이죠. 네, 네. 점점 무서워졌었어요. 솔직히. 그런가? 가위남이 찔러주잖아요, 가위로. 그렇죠. 솔직히 가위로 찔러주는 건 진짜 네, 무섭죠. 무섭죠. 아니 무서운 게 포인트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제가 이건 저번 얘기지만 추리 소설이 약간 좀 편견을 뒤집는 그런 내용으로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작품을 어떻게 들고 왔던 건데 뭐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건 약간 덤이고 그거 포인트는 아니죠. 근데 뭐 오늘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추리 소설만 읽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뭐 엄연히 일단 문예 창작에 전공인 사람이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소설만 읽는 추리 소설만 읽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그 편견을 깨려고 제가 뭐 굳이 여기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소설이 일단 좋았던 거죠. 네. 그냥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을 들고 왔는데 뭐 그게 꼭 추리 소설이거나 아니거나는 저한테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여기 독감에서 정 교수님이라는 별명을 얻은 게 차례시 추리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한 지식을 막 잡학다식. 네네. 아니 하셔가지고 갑자기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 교수님이 되셨는데 오늘은 그게 이제 그게 탈피해서 독서광 광맨으로서 광맨 어떠세요? 광맨이요? 편하신 대로. 그래서 이 소설을 들고 왔는데 언제 처음 읽으셨다고요? 이거는 이제 딱 10년 전, 이것도 딱 10년 됐네요. 2011년이니까 그때는 제가 고3이었거든요. 고3 때 읽었는데 빠져버렸다. 20대 소설을. 고3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재밌었어요. 재밌는 소설이었고 근데 이제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다. 이제 20대 넘었을 때. 근데 20대도 거의 막바지에 또 이렇게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이 주인공 애들과 거의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남 얘기 같지 않고 또 지나가는 걸로. 네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 소설이 지금 20대들이 주인공인데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다? 20대에게 추천하고 싶다? 아니면 20대가 지나간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다? 20대가 지나간 사람들한테 좀 미묘하긴 한데요. 근데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 이 고민들이 20대 전유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책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너무 또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로그라인 먼저 안 하나요? 아니 원래 책 소개가 먼저 했잖아요. 발가락.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책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발가락 책 소개 먼저 저자 소개 그 다음에 로그라인이었잖아요. 아니 앞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진짜 저희 7년을 같이 했는데 그러시면 저 무서워요. 누가 무서운지 나중에 확인하고 나중에 네네. 책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이 이제 김민서 작가 맞죠? 네, 데뷔작 나의 블랙 미니드레스로 5회 제5회 세계일보 문학상 최종 심사까지 올랐던 김민서가 들려주는 27 한없이 섬세하고 찬란한 청춘들의 내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주인공이 두 명인데요. 네. 그 한 명은 삶에 대한 총체적인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백수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끼어든 엄친딸의 이야기를 달콤 쌉쌀하게 그리는 한 편의 성장소설입니다.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고 해도 안 되는 게 더 많다고 믿는 반백수 아린, 그리고 일정한 직장 없이 몇몇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27 무늬만 임용고시 준비생입니다. 이 아린이가 주인공이고요. 근데 이 주인공의 삶에 엄친아 갑자기 사촌동생 다니가 하숙생으로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충우돌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네. 인물이 정말 전형적이지만 또 되게 개성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김민서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1985년생이고요. 네네. 서울 출생이시고 경희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첫 소설은 나의 블랙 미나드레스. 미니드레스. 미니드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파크의 웹진으로 좀 놀던 엄마와 아빠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햇살 짱짱한 날씨, 새벽에 영화 보기, 자전거 타기 등을 좋아하는 아주 감수성이 말랑말랑한 그런 여성 작가분이시고요.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계속 시리즈로 이런 어떤 감성 이런 책들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감성적이신 분 같아요. 그렇죠. 이 작가의 말만 봐도 그 항상 초콜릿 좋아하고 카페에서 글 쓰는 거 좋아하시고 웹에 소설 올리는 것도 좋아하고. 이 작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나의 블랙 미니 드레스도 읽었고 이 책도 두 권밖에 아직 접하지 못했지만 아니구나 에어포트 피크닉이라고 아마 그게 아마 그게 가장 마지막 작품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한 5년 넘게 활동이 뜸하신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감성적인 글 그러니까 뭐 인터넷 소설 같은 글 쓰시고 칙릿 소설이라는 걸 주로 쓰시는 걸로 많이 알려졌어요. 칙릿 소설이 칙릿 소설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많이 접하진 않았는데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같은 내용의 작품이라고 하면 다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여성들의 뭔가 그런 패션이라든가 그런 연애라든가 그런 뭔가 요즘 말로 힙한 뭔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종류의 대중적인 소설이라고 많이 인식을 이게 하죠.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아마 미국일 것 같은데 딱 네. 미국 뭐 뉴욕이나 막 이런.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뭐 비하하려는 의미는 아니지만 뭔가 여성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 사실 작품의 어떤 뭔가 질적인 깊이나 뭔가 그런 거는 좀 떨어진다고 아무래도 많이 오해를 하고 저도 많이 오해를 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 작가의 경우에는 분명 뭔가 밝고 뭔가 명랑하고 감성적이고 그런 글을 쓰시는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냥 그 작가 취향일 뿐이고 오히려 이제 좀 읽다 보면 되게 뭔가 황당무계하고 판타지적인 뭔가 캐릭터 설정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깊이가 있어요. 뭔가 진지하게 쓰고 그리고 가독성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칙리 소설이다, 칙리 소설을 쓰는 작가다라고 해서 그냥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고 읽었다가는 카운터 펀치를 한 번 먹을 수 있는 생각보다 이게 깊어가지고 그래서 백오경 작가인가요? 백오경 작가 맞죠? 그분이 이제 처음 소설가로 나왔을 때 칙릿 같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깊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왜 얼굴이 예쁜 사람이 노래를 잘하면 얼굴 때문에 그 노래 잘하는 거가 가려지듯이 네 맞아요. 약간 칙릿 소설도 깊이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무늬가 칙릿이라서 그렇게 해서 좀 오해를 받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저는 그 점을 좀 일단 강조를 하고 좀 시작하고 싶어요. 백영옥이네요. 백영옥. 백영옥. 예, 백영옥 작가. 여기 나오셨어요? 아니요. 백영옥 작가님. 언젠가? 작가님. 그러니까 네네. 혹시 나오셨나 해가지고. 네네. 저희 나오신 분들이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노브라인을 네, 한 줄 요약으로 친구에게 어떤 책이다 말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네. 그럼 항상 우리 발가락부터 했으니까 저부터 시작해볼까요?
그 정준영 씨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네. 지금 읽고 있는 책 초콜릿 무슨 내용이에요? 아니 완전 적응했다. 우리 아니, 팀 같아. 아니 진짜 뭐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하네. 진짜로. 아. 드라마 혹시 또 오해영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거기에 두 주인공이 나와요. 또 오해영이란 이름을 가진 두 주인공이 이제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나온 두 주인공이 여기 주인공하고 캐릭터 약간 비슷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초창기엔 비슷한데 뒤로 갈수록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깊이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성장 소설로 읽었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준비 이런 거였지. 이런 거였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할 말이 책을 읽은 사람은 할 말이 많거든. 그러니까 또 오해영을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몰라요. 드라마를 잘 봐가지고. 그러면 꾸미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꾸미 이거 어떤 책이야? 내가 20대는 아니잖아. 하지만 20대 감성을 느낄 수 있지. 남녀노소 불문. 이 책을 읽으면 20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20대를 그리워하거나 20대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지금 20대인데 20대가 뭐지? 정체성이 궁금할 때 이 책을 읽으면 아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겠다. 나는. 점점 길어지는 거 맞네요. 입을 다물겠습니다. 광맨 교수님. 교수님이. 광맨 교수님. 네네. 질문 주세요. 쇼콜릿 어떤 책이에요? 이게 두 주인공의 어떤 성장 스토리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는 것은 타인의 시선, 사회적인 합의 안에서 뭔가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성장 소설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개인의 자아성찰이 중요하다. 솔직한 자아성찰. 수식어가 점점 길어지면 점점 길어지니까. 점점 길어지니까. 길어질 때쯤 저희가 이제 노래 한 곡을 듣고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노래 신청하실래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역시 이만한 곡이 또 없을 것 같아서 이승열의 나라 미생의 OST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fly 네입니다. 네. 노래도 너무 좋았지만 저희가 노래 나오는 동안 포르친 쿠키를 먹었는데요. 맛이 너무 맛있네요, 진짜. 지금까지 먹어본 포춘 쿠키 중에서는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저도요. 포춘 쿠키 중에서가 아니라 그냥 좀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네요. 원래 포춘 쿠키는 그냥 사은품까지 주는 거라 가지고 그냥 종이 긁기 읽는 맛이 이렇게 그 이상은 기대 안 하는데 고퀄리티 맛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게 맛있으니까 여기 긁기를 더 신뢰하게 됐어요. 이거 간직해야지 진짜. 아니 너무 맛있어. 모니터 앞에 놓는 걸로. 무슨 수제로 만든 무슨 기성품이 아닌 수제로 만든 빵 먹듯이 이런 맛이 나는 포춘 쿠키. 여러분 꼭 어떻게 구입해 보세요. 폴 오스터의 달의 궁전에 나오잖아요. 포춘 쿠키. 그렇죠. 저희 같이 읽었죠. 중식당. 네네. 중식당에서 주죠. 네네. 그 생각도 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벌써 가졌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자, 그럼 쇼콜라 등장인물부터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 속으로 저절로 흘러가 보죠. 정준영 씨가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세요. 게스트 진행입니다. 이분은. 저희가 이제 소설인 경우는 항상 그 약간 포맷이 있죠. 주인공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등장인물 소개 시간. 그래서 그 등장인물이 사실은 여긴 단순해요. 그쵸? 그 메인 주인공 아린과 단희. 단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린의 남자친구 우주가 있고. 왜 우주라고 작가 이름을 지었는지 나중에 나오죠. 소우주.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씩 한 명씩 좀 해보시죠. 네네. 누구부터 해보실래요? 우리 아린? 아린부터 해볼까요? 저부터요? 네네. 사실 저는 이렇게 아린과 단희를 이렇게 따로 구분짓기가 저한테는 약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을 했던 부분 중 하나가 사실 둘의 고민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린은 자기가 뭔가 이룬 것도 없이 나눠 먹었다. 근데 뭔가 해야 되는데 왠지 하기는 싫어 그렇다고. 약간 이런 거고
단이는 난 정말 앞만 보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어. 난 정말 완벽해. 누가 보더라도. 근데 좀 사교성이 너무 떨어져요. 어떻게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둘의 고민을 어떻게 보면 둘 다 가지고 있는 편에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 둘의 장점은 없는데 둘의 단점만 있는 어떤 단점이 다 녹아 있어 몸에. 단점인 그런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이 둘의 얘기가 정말 저한테는 이렇게 정말 똑같은 크기로 다가왔던 이 둘의 처지나 이런 게 뭐 약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이 둘의 어떤 입장이나 고민이 저한테는 다 똑같이 나왔는데 일단 좀 객관적인 묘사도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해야 되니까. 아린이가 그럼 아린을 먼저 해보자. 네네. 아린이가 어떤 직업이죠? 아린은 이제 원래는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이게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근데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동네 이제 상가에 있는 작은 학원 같은 데서 이제 말 안 듣는 중학생들을 상대로 국어를 가르치면서 생활하는데 말로만 임용고시 한다고 하지 근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선생이 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실제로 주변에서 폼도 아니까 딱 교사를 하면 뭐 사람들이 오 대단해 이러면서 딱 그친 정말 설명이 딱 많이 필요 없는 직업이니까 원할 뿐 사실 실상 그렇게 이 직업에 대해서 뭔가 열의가 없죠. 우습게도 아리는 그걸 되게 우습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알바 여러 알바들 하는 것 중에 홍대에 있는 작은 중국밥집에서 중국밥을 사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초반에 딱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직업은 너무나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설명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이 중국밥을 통해서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각오도 말해줘야 되고 그리고 얕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고작 주먹밥 사는 게 대학 나와서 하기 쉽고 하고 싶고 좋아한다는 일이 주먹밥 사는 일이냐? 근데 주먹밥 사는 일이 뭐가 어때서? 라고 말하고 다닐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남들 눈치 안 보면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하기에는 이 사람이 자괴감 그리고 그런 게 너무 심해요. 현실적인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좀 안쓰러운 되게 근데 공감은 많이 가죠. 아무래도 사람이면서 그래서 되게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저한테는. 네, 제가 약간 부연설하자면 네네. 드라마 또 오해영 잠깐 했었잖아요. 봐야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서의 주인공이 딱 아린이 같은 캐릭터예요. 서현진이요? 그러니까 서현진이. 왜냐하면 살찌는 게 너무 괴로워. 그래서 단 걸 먹으면 안 돼. 안 돼 생각을 하면서 계속 초콜릿을 퍼먹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이런 걸 해야 돼. 잘 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하지만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걸 너무 이제 당연하게 자꾸 생각하려는 당연한 게 아닌데 당연하게 생각하려는 그런 친구예요. 진짜 무기력증에 젖어든 뭔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지만 개선할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좀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단이 캐릭터고. 같은 경우는 좀 반대되는 성격이 있나요?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죠. 어떻게 이것도 제가 하나요? 다 해보세요. 제가 부연설만 한번 해볼게요. 다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린의 이모의 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의 딸이 다니고 동생의 딸이 아린이죠. 네. 엄마의 여동생의 딸이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사촌이 저보고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종사촌이에요. 이종사촌이라고 해요. 사촌이죠. 한 살 터울이 이종사촌이고 옛날부터 정말 격이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라서 뭐 그렇게 밉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아린 입장에서는 정말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너무 공부 잘하고 뭐만 하면 막 정말 전교 회장 뭐 이런 거 하고 정말 명문대 정말 그림으로 그린 듯한 엄친딸이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노력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걸 다 얻어내면서 그거를 너무 당연시하게. 전혜빈이군요. 전혜빈. 그러니까 거기서 꾸미는 보셨죠? 그 네네. 이름. 또 오해영. 그러니까 전혜빈 심지어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때. 그러다가 고등학교는 외고. 외고를 가느라고 이제 학교가 갈라졌는 거예요. 심지어 외고를 네. 가느라고. 외고, 대학,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 바뀌죠. 외고, 명문대, 그다음에 대기업.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딱 겉으로만 봤을 땐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다니가 사촌 동생이 온다는 설정하에 시작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의 엄마 아빠가 외국으로 나가시면서 다니가 이제 혼자 살게 됐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제 약간 외곽에 살고 있는 그거를 탈피해서 여기가 홍대 앞으로 이제 사속을 들어오는 거죠. 그쵸? 이 임원의 집으로. 근데 이제 단희한테도 그 완벽하기만 한 캐릭터가 아니라 얘한테도 약간 단점이 있죠.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옛날부터 어머니 교육하에서 친구 사귀지 마라. 친구 다 쓸모없는 거다. 너의 목표를 향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이용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구분하면서 살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원리 원칙 따르고 사람들 눈치 전혀 모르고 그래서 친구가 없어. 기본적으로 친구가 없이 거의 평생 살았고 네 가지가 좀 실종됐네요. 한 가지가 그냥 되게 맞는 말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식이에요. 이제 친구가 막 뭘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너 어저께까지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먹으면 되겠니? 이렇게 이제 앞에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다 맞히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사실 서글프잖아요. 그거를 먹는 게 진짜 자기 마음은 간절해서 먹는 건데 막 울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몰려왔을 때 이 상황을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말이 틀렸어? 그러니까 악의는 없어. 악의는 없는데 그래서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차라리 악의가 있으면 대놓고 미워할 수라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는지 아니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캐릭터죠. 근데 그래서 이 다니는 유일하게 친한 동년배라는 게 사촌 언니 아린인 건데 근데 그래서 아린의 어떤 사교성, 아린 친구 되게 많고 생일 파티 한다고 하면 집에 친구도 우르르 몰려오고 단위로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상이거든요. 그런 걸 굉장히 동경하는데 아린 입장에서는 코웃음 나올 일이죠. 친구란 건 뭐 평생 가는 것도 아닌데 너의 어떤 그런 학벌, 직업 이런 걸 놔두고 나를 부럽다고 하다니 그냥 아린 입장에서 약간 어처구니 없어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우주 얘기로 넘어가 보죠. 아린의 남자친구 우주 얘기는 아무래도 발가락이 남자 주인공 전문이니까 우주를 어떻게 봤는지 관건입니다. 네, 제가 남자 주인공 전문입니다. 그렇죠. 신상 털기 전문이에요. 그렇죠. 뭐 캐스팅도 좀 하고 내가 캐스팅하면 아니다, 잘못했다, 개다 막 이렇게 훈수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드라마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드라마 상으로 보면 이 아린이 에릭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우주는 그 에릭이란 캐릭터에서 멉니다. 에릭이 아니야. 에릭이 아니에요. 네. 에릭이 아니고 약간 낙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그 드라마에서는 에릭의 동생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에릭의 동생으로 항상 사고치고 결국 편의점 그 여자친구를 만나는 네, 그 캐릭터가 이 우주랑 딱 맞아요. 천방지축 우주. 세상 걱정이 없어. 맞아요. 정말 낙관적이고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고 아빠가 당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당구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그 당구장에서 그냥 썰렁썰렁 살아요. 그냥 언젠간 당구장 물려받겠지 이런 생각도 좀 있고 플러스 나는 한 방이 있어. 내 인생에는 한 방이 있으니까 지금의 이런 나를 캐릭터를 다 나를 단정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7년 동안
아린이 옆에 붙어있는 남자친구입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친하고. 그냥 친하고. 친구예요. 이 정도면 연인 사이가 아니라. 그럼 우리 20대 아니 동지. 그럼 동지예요. 20대인 우리 정준영 씨는 이 우주라는 남자의 캐릭터랑 닮은 점이 있나요? 아까 그 여성 캐릭터와 자기 많이 닮았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낙관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렇게까지 닮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단희 캐릭터가 아까 대놓고 직설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아린한테 아니 저런 남자친구는 진짜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미래가 없는데 가망이 없는데 왜 아니 가망이 없는데 왜 사귀세요? 아니 가망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사귀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그런 말 들어도 어떻게 보면 미안하지만 쌀 정도로 그런 말 들어도 쌀 정도로 정말 낙관적인 캐릭터예요.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오히려 이 친구의 이 캐릭터의 낙관주의가 한 방에 있죠. 아린한테 뭔가 큰 울림을 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낙관주의가 없는 캐릭터거든요. 아린은 남 눈치 보면서 자기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근데 남 눈치 보면서 자기 관심도 없는 임용고시 매달리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더 좋아질 거라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근데 이 완전 정반대의 캐릭터거든요. 남자친구는. 그렇죠. 근데 아마 그런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있을 텐데 언젠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 정도는 갖고 살아도 되잖아. 왜 그런 희망도 갖지 못하고 살지 않거든요. 제가 정확히 제가 적었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좋아하는 글귀군요. 한번 그럼 낭독을 해주세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해. 그래, 네가 아깝게 버리는 시간은 이미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네가 최선을 다해 살지 않은 이유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뭐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네 인생에 무언가를 찾게 될 거라고 꿈꾸면 되잖아. 그것도 어려워. 라는 그 멘트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주가 아린이한테 해주는 우주가 거죠. 아린에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린이가 살면서 이 우주를 만나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가 왜 사귀는 거야 도대체. 나는 사귀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했을 때 딱히 말 못했거든요. 아린이가. 나는 왜 만나? 이런 말을 못했어요. 그러게. 근데 왜 만나지? 그냥 뭐 물 마시듯이 그냥 만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밖에 말을 못했는데. 약간 초콜릿 케이크 먹으면 안 되는데 초콜릿 케이크 먹는 것처럼. 살찌는데도 먹는 것처럼.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말을 아린이에게 해주는 사람은 우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이렇게 확 편안하게 해주는. 그렇군요. 네. 좋은 관계라고 느껴졌어요. 네. 뭐 항상 뭐 설레고 뭔가 배울 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자기에게 잘 들어주고 적합한 조언을 던져주고. 캐릭터 설명하면서 다 가겠어요 시간이. 그렇죠? 그러네요. 책을 좀 우리가 펼쳐보면서 인상적인 구절 또 낭독해보면서 책을 좀 이렇게 펴봐봅시다. 원래 게스트가 좀 아까도 읽어주셨지만 이 책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다. 이 페이지는 정말 알리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제가 그냥 하나만 더 하고 네네네. 87페이지에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다니의 여자친구예요. 다니의 남자친구가 되는 마이클이라는 수성작은 캐릭터가 이게 아린에게 던지는 말이죠. 아린이 이제 임용고시 맨날 똑같은 소리 하더라고요. 저번이랑. 그래서 그리고 맨날 전망이 어둡대요. 라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너무 오해하지 마. 원래 자신이 원하는 직업군의 미래는 되게 암울한 법이야. 왜 그럴까요? 스스로 당당하게 밟을 구멍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지. 이게 사실 냉소적이고 맞아. 큰 영향가 없는 말이긴 한데 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항상 어둡죠.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에 떨어져. 나 원래 원하지 않았어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가 뭐 바늘구멍이야. 그러니까 내가 낙타인데 바늘구멍 어떻게 탄 거야? 막 이러면서. 이 마이클이라는 애는 또 비슷한가요? 우리 우주와? 다니와 잘 맞나요? 아니요, 잘 맞지 않고 그냥 처음으로 다니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러니까 아린에게 우주가 되게 잘 맞는 짝이었던 것처럼 마이클 역시 다니가 그렇게 직구를 날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걸 다 헤아려주고 되게 포용해주는
굉장히 멋진 남성. 정말 길 지나갈 때 여성들이 뒤를 한번 돌아볼 정도로 외모적으로도 멋있고 하는 말도 되게 그럴싸하게 말하는 그런 되게 이상적인 남자로 등장합니다. 마이클이 대사를 봤더니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당구는 인생과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폼이 중요하죠. 자, TV에서 숱하게 봐온 섹시한 당구 포즈를 떠올리며 한번 흉내내봐요. 폼이 중요한. 대단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다니가 관심 있는 두 명의 남자가 나오는데 한 명은 남미 출신의 진짜 남미 출신의 조각상 같은 외모를 지닌 만찢남. 만찢남 진짜 만찢남. 아침에 조깅 파트너. 네. 아침에 조깅을 같이 하는.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하고 연결될 줄 알았어요. 진짜. 맞아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한 번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없던 친구는 한 번 마음을 확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 사람하고 말을 텄을 때 이 사람하고 연결되겠구나. 근데 의외로 마이클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의문남이 나오는데 결국 마이클의 낙점이 돼가지고 마이클하고 사귀게 되죠. 다니가. 어떠세요, 마이클? 어떤 남자인가요? 남자가 보기엔 어때요? 여기서 이제 아린이 다니한테 너 지금까지 남자 한 번도 못 사귀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만 던지르르 하고 고상하게 생긴 사람은 뭔가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뒤가 이상한 거야. 이 사람 망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상하지. 네가 큰 코 다칠 거야. 너 내가 분명히 경고했다. 저랑 똑같죠 아무래도. 근데 아린이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 아는데 사람 많이 사귀어봐서 아는데 아니야. 안 돼. 가까이 가서도 안 돼. 하지만 다니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치. 마이클이 또 여기 멋있네요. 그러니까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니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근데 아까 이렇게 막 말씀하셨듯이 뭔가 노래 잘하는 가수가 얼굴 예쁜 가수가 노래 잘해도 뭔가 스포트라이트 잘 안 비춰주잖아요. 스포트라이트 받아도 그날에 뭐 화장법 드레스 코드 이런 거 신경 쓰지. 맞아. 그러니까 약간 이 캐릭터도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큰 반전 없이 약간 좀 돌발 행동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린이 악담을 퍼부은 것과 달리 이 관계가 뭔가 원만하게 좀 풀리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역시 좀 이게 진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것도 아니다. 중요하긴 한데 겉모습도 역시.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포춘 쿠키 받으면서 잠깐 우리 정주영 씨한테 그 얘기했는데 이 소설의 백미는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 이야기가 없으면 이 소설이 그냥 또 오해영 같이 그냥 여성들의 그런 밋밋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을까. 우물 이야기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단희의 그런 아침 조깅 파트너였던 그 줄리오라는 캐릭터가 자기는 이제 뭐 해외 여행을 이곳저곳 막 떠도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비밀의 어떤 신비한 우물 같은 곳에서 이렇게 두레박 꺼내서 딸려 나오는 것이 자신의 인생과 관련이 있는 무언가라는 그것이 인생과 관련이 있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잠수탄 마이클을 찾으러 다니와 아린의 남자친구 우주가 함께 이제 전북의 어린 시골에 갔는데 정말 왠지 그런 우물이 있을 법한 뭔가 그런 나와지. 당연히 나와야지. 뭔가 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뭔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건의 실마리를 해결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정말 근데 처음 나왔을 땐 되게 뜬금없는데 우물이라는 장치가 그래서 되게 의미심장한 장치예요. 정말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이 되지 않는. 좀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우리 얘기해 볼까요? 우리 다 추리소설도 범인 다 얘기했잖아요. 우물이 말한 어떤 우물의 문학적 장치가 어떻게 엔딩을 꾸미나 얘기 좀 해보죠. 다 끝까지. 이게 사실 약간 좀 허무하다면 허무할 수 있는데 결국 약간 판타지 같이 흘러갈 수 있어요. 이런 우물 장치가. 빈 기름통이었나? 기름통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겨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찾았는데. 이 우물 이렇게 힘들게 퍼올렸는데 퍼올려서 나온 게 겨우 빈 기름통. 나는 빈 신발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보통. 빈 기름통? 근데 이제 뭔가
뭔가 주유소를 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주유소에 들렀더니 그 그랬더니 주유소에서 마이클을 마이클이 일하고 있어요. 마이클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 빈 기름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 맞는데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빈 기름통을 해서 아이 뭐야 얘 하면서 그냥 던져버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빈 기름통이 있는데 주유소 안 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발견한 사람의 심리 상태, 의지, 그런 앞으로의 행복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 약간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저는 도전 의식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사실은 찾으러 그 동네로 가지 않았지만 전에 들은 그 우물이 있다는 장소가 요 근처라는 걸 알고 거기를 찾아가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찾아가려는 의지, 지금 의지라고도 얘기했는데 예. 의지나 도전 의식이 생기게끔 하려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생기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장치가 그런 걸 마련해주지 않았나. 그 연금술사라는 책 유명한 코엘류를 봐도 그 코엘류에 따르면 인생을 사는데 표지라는 게 항상 와 있다. 우리한테 주어진다. 꼭 뭐 주님은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믿지 않더라도 마치 우물의 기름통처럼.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근데 우물에서 그거를 발견해서 주유소로 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 그 지점이거든요. 그게 바로 연금술이라고 코엘류는 말하고 있는 거죠. 재물은. 네네. 그러니까 뭔가 터닝 포인트는 그러니까 다가 우리한테 다 알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는 것에 좀 가깝다는. 그러니까. 그쵸. 근데 발견하는 거는 그게 이미 존재한다라는 어썸션인 거잖아요. 그렇죠. 있으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표지는 이미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표지라는 말이 약간 종교적이긴 한데 단서들,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방향성의 단서들은 나에게 내 주변에 이미 있고 내가 그거를 발견하고 발견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연금술사에서 굉장히 비슷한 그런 맞아요. 스트럭처네요.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우물 얘기를 했을 때 뭐 지도를 얘기해주고 어쩌고 했지만 아린이는 이제 그거를 사실 이 둘의 케미가 좋다는 건 막 그렸어 휴지에다가. 근데 그 휴지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난 못 찾아 이러는데 다니가 필요 없어. 내 머릿속에 다 있어. 걱정하지 마. 길 알아.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길친데다. 약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는 그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둘이 굉장히 다른 캐릭터지만 어디선가 계속 만나게끔 해주는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을 하게끔 해게끔 해주는 이런 장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린이가 사실은 뭐 자기가 주먹밥 그 사업을 할까 말까도 사실 다니한테 물어보고 그 학원에서 단계 올라가는 걸 도전해봐? 다니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다 사실 우주도 있고 엄마도 있고 한데 그렇군요. 그 다니도 결국 마이클에 대한 얘기는 아린이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작가가 맨 뒤에 작가의 말도 사실은 이런 여자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258페이지 쪽에 보니까 막 여기 뭐 우물에 대한 막 얘기가 나오는데 간절히 찾는 사람 눈에만 보인다고 했잖아. 전 정말 간절히 찾고 있었어요. 산 어귀에서부터. 에라 이게 무슨 연금술이냐? 그래서 여기 연금술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약간 그 우물 얘기 듣는데 진짜 코엘류의 연금술사라는 책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했는데 작가도 연금술이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저랑 좀 비슷한 생각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들었네요. 이런 것도 발견 못했는데 우리가 거의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어머 시간 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면 우리 좀 목소리 좋은 정준영 씨가 나왔으니까 딱 재밌는 페이지를 또 연기를 잘하잖아요. 우리 발가락이 둘이 약간 좀 연기하면서 읽을 만한 거로 좀 발췌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딱 만났을 때도 재밌을 것 같고요. 마이크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주유소에서 다시 만났을 그 장면도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압권이었던 것들을 좀 얘기해보면 어때요?
궁금하잖아요. 어떤 또 언어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쵸? 체크를 한 게 있나요, 발가락? 항상 같은 거 체크해요. 그러니까 저 사실은 고기 네네. 해놨거든요. 그 여기 이제 마이클이랑 딱 만났을 때 269페이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만났을 때 그 이제 마이클이 내 모습을 속이고 싶다고 네. 그 얘기가 지금 제가 그러면 269페이지에 그 해설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연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유소를 발견한 것은 사행 기슭에서 벗어난 지 20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여기고 이제 두 여자는 고함을 지르거나 마이클의 멱살을 쥐며 달려들진 않았다. 그들 또한 굳어버린 건 매한가지였다. 네. 여기로 아니 그래서 이제 예. 이 만나서 둘이 이제 대화하는 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몇 페이지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이 마이클이 자기는 어쨌든 그 내용이 어렵게 자라가지고 딜러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자동차 딜러를 네. 자동차 딜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친구가 훔친 차를 자기한테 팔게 한 거야. 아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훔친 차를 팔게 돼서 그 친구랑 동업자가 돼버린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다니한테 어떻게 딱 대했는지 그 얘기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정준현 277쪽에 씨가 여기를 어떻게 찾은 거예요? 연기하려고 하는데 딱 끊어가지고. 대사가 없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네.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처음에 마이클이 그 찾아온 두 여친과 여친의 친구를 봤을 때 그 표정으로 연기 큐. 여기를 어떻게 찾은 거예요? 우주 오빠랑 같이 왔어요. 오빠가 대략적인 위치는 안다고 해서. 저는 그게 너무 어떻게 책을 읽을 때 이런 거 한번 연기해보지 않나요? 여기 어떻게 찾았어? 이런 건지 아니면 여기 어떻게 찾은 거? 뭐 이런 느낌에 재밌었거든요. 그러면 발가락이 말한 그 장면을 한번 발가락이 읽어주세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맨 끝에만 이렇게 읽을게요. 283페이지에 있는 걸 읽을게요.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신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싶진 않다 해요. 다들 적당히 꾸미고 속이고 그래서 남들이 자신을 좀 더 우러러보게 애쓰면서 살아요. 이렇게 마이클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니한테 보이고 싶었다. 맞아요. 이 사람들 결국 자기 뭔가 겉면을 이제 속이면서 사는 남들이 바라봐줬으면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아린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게 나중에 뭐 밝혀지는데 마이클이 결국 막 주인공으로 밝혀지네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키 퍼슨 키퍼슨으로 주인공 메인 캐릭터라고 하기보다는 메인 캐릭터는 끝까지 아린이죠. 네, 그렇죠. 이게 몇 분 남았나요? 시간이 갔네요. 시간이 갔어요. 좀 이렇게 소설책이 너무 우리가 교훈적인 것만 좀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사실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해보세요. 네. 시간이 남았지만 그런 거는 재밌거든요. 크리틱한 거. 이게 결국 아리는 어떤 자기 어떤 그 열등감 같은 걸 극복을 하고 결국 그 주먹밥집의 2호점 사장이 되면서 굉장히 뭐 괜찮게 끝났어요. 자기 그 고민도 잘 해결됐고 다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 사회성이 너무 없으니까 자기가 앞으로 좀 유연하게 살아야겠다. 누가 껌 뱉으면 그거 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굳이 종이로 감싸서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필요성을 느낀 것까지도 너무 좋아요. 근데 약간 그래도 뭐 이미 망친 뭐 회사 인간 관계니까 거기서 갑자기 뭐 부자연스럽게 뭐 어떻게 갑자기 친해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약간 갑자기 마이클이 다시 서울로 와서 착실하게 살면서 영업사원으로 뛰는데 정수기 파는 사원이었나? 그래서 맞아요. 갑자기 그 다니는 회사에 들렀는데 다니 직원들이 되게 놀래요. 와, 아는 사람이야? 남자친구라고 해서 제가 커피 사주겠다고 남자친구가 그래서 여자들 처음으로 그 다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저는 이 결말 전개가 약간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남들이 정말
이목이 딱 집중될 정도로 굉장히 예쁜 아니면 멋있는 이성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사교성이라는 게 금방 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건가? 약간 좀 이거는 약간 좀 다소 깊이가 �얕은 좀 마무리였다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마이클이 주인공이네요. 결국 제 눈에 봤을 때. 아니 굉장히 키맨. 굉장히 중요한 키퍼슨이에요. 네, 키퍼슨인데. 아 그렇네요. 다니의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시크한 거를 마이클의 그 잘생긴 호감형으로 다니를 다 감싸서 다니가 굉장히 사회성이 높아지고 끝이 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묘하게 좀 이성 친구가 있어야만 연인이 있어야만 얘의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약간은 좀 약간 깊이